올해 장맛비는 내렸다 하면 200mm가 넘는 물폭탄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피해가 속출하고 있지만 기상청 예보는 지역과 강우량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기자와 함께 올해 장마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학재난팀 김진두 팀장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올해 장마가 뭐 다른 해하고 비교해서 여러 가지로 좀 특이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지역에 따라서도 편차가 크기도 하고 뭐 양도 뭐 굉장히 많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또 뭐 게릴라성이라고 하나요? 뭐 이렇게 옮겨 다니는 네. 거. 그다음에 또 밤에 온다든지 그런 특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최근 3년 동안은 장마 기간에 비가 별로 내리지 않은 마른 장마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과거의 장마와 지금 장마는 형태도 다릅니다. 과거엔 사나흘 정도씩 비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조금씩 내리는 비였는데 지금은 사나흘 동안에 내릴 비가 두세 시간 만에 내려버리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마 기간의 강우량은 똑같은데 비슷한데 내리는 한 번씩 내리는 비의 양이 훨씬 많아진 겁니다. 이런 형태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역으로 옮겨 다니는 게릴라성 그리고 밤만 되면 강해지는 야행성의 특징을 지니는데 우선 게릴라성 호우가 어떻게 내리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말에 이런 형태가 나타났습니다. 남쪽에서 북태평양 고기압, 뜨거운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을 하고 상층에서는 찬 공기가 내려온 상태에서 강한 수증기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중부지방으로 집중이 됐습니다. 그런데 상층 찬 공기가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중부지방에 내리던 게 충청지방으로 집중이 되면서 수증기 양이 훨씬 늘어났죠. 그러니까 굉장히 폭발적으로 비구름이 발달하면서 이렇게 많은 비가 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느 지역에 걸리느냐가 남부에 걸렸다가 중부에 걸렸다가 이게 예측이 상당히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걸리는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물폭탄이 쏟아진 겁니다. 야행성의 특징도 지니고 있습니다. 밤마다 비가 강해지는 것인데요. 낮 동안에도 대기가 굉장히 뜨겁기 때문에 많은 수증기가 공급이 되면서 이렇게 구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상층이 더 차가워집니다. 차가워지니까 상승기류가 더 발달을 하면서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낮보다는 밤에 더 강해지고 또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역을 옮겨 다니면서 시간당 30mm에서 많은 곳은 청주 같은 경우 90mm 이상의 비가 내렸거든요. 90mm 이상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야행성, 게릴라성의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지구온난화가 몰고 온 한반도 기후변화가 원인이라고 분석됩니다. 뭐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가 훨씬 쉬운데 그런데 기상청 예보가 계속 어긋나고 있습니다. 이런 폭우를 예측하기가 어려운 건가요? 아무래도 이 폭우 그룹이 어디에 생길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수증기가 공급이 되거나 상층에 찬 공기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에 많은 비가 내릴지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휴일 예보는 틀려도 너무 많이 틀렸습니다. 우선 좀 분석을 해드릴게요. 우선 이게 충북 지역, 청주 지역에 내린 비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서 일요일 사이에 내린 비인데 원래 비가 내리는 지역은 비슷했습니다. 중부지방이 많은 비가 내릴 것이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비가 내린 것은 충북 지역이었죠. 이건 반 정도는 맞췄습니다. 그런데 예상 강우량이 중부지방 최고 120mm였습니다. 근데 청주에 내린 비는 290mm가 넘었죠. 2배 이상 차이가 난 겁니다. 그런데 그 전날 중부지방이 내릴 것으로 예상했던 비가 남부지방에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실까요? 전북 서해안 군산 지역에 폭우가 내렸던 때입니다. 이때는 비가 중부지방에 내릴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중부지방으로 장마 전세에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남부지방이 그대로 몰면서 전북 서해안에 27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강우량이 너무 차이가 나네요. 남부지방이 60mm를 봤는데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 거죠. 이렇게 예보가 어렵긴 했습니다마는 주말 휴일 다 어긋나면서 예고를 했었으면 조금 더 대비를 했었을 텐데 양도 틀리고 지역도 틀렸기 때문에 피해가 더 커진 면이 있습니다. 지역 안에서도 차이가 컸던 것 같아요. 같은 중부여도 어느 지역은 비가 무지하게 많이 오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데 중부지방의 수도권 비가 안 오고 경기 남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0mm 정도 비가 왔는데 경기 북부 지역은 20에 30mm 정도 아침 일찍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기 남부 쪽에 머물러 있던 비구름이 충청 쪽으로 더 가세가 되면서 충청 지역은 최고 290mm, 일부 지역은 250mm 이상씩의 비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차도 크고 굉장히 좁은 지역에 많은 비가 집중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다면 예측이 틀릴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예측이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틀릴 가능성은 있지만 최대한 예보가 틀리더라도 바뀐 상황을 최대한 국민들에게 빨리 전달하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비를 할 수 있게. 그렇습니다. 날씨에 대한 수요는 뭐 동네까지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 예보는 별로 그렇게 달라진 것 같지 않아서 안타까운데요. 자, 장마가 지금 오늘로 남부지방 같은 경우는 끝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이게 원래는 소나기,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면서 소나기가 내릴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장맛비로 바꾸었습니다. 예. 예보를 바꿨고 이게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주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충청 이남지방 쪽을 중심으로 비가 내립니다. 예. 이게 사실상 남부지방의 마지막 장맛비라고 제주도도 보시면 되겠고요. 포함. 제주도는 이미 지난주에 이미 장마가 끝났다고 보시면 예. 되고요. 남부지방이 이번이 마지막 장맛비. 그렇죠. 하지만 중부지방은 좀 더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장기 전망으로 좀 보여드릴까요? 예. 그래픽 준비했습니다. 중부는 뭐 다음 주까지 계속 이어진다고 봐요. 이게 지금 예. 그 기상청의 중기예보입니다. 10일까지의 예보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이틀 정도는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듭니다. 그래서 예. 소나기가 내리는 것으로 돼 있고요. 주 후반에 다시 비가 내리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위치는 아마 주로 중부지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예. 다음 주 초반에 한 차례 또 비가 내리는데 이때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부지방의 비는 다음 주 다음 초반 정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이게 정말 장맛비인지 아니면 고기압의 가장자리에서 내리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내리는 빈지는 내일 기상청에서 전문가 회의를 거친 뒤에 최종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장마가 끝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휴가철인데 올해 더위 만만치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미 만만치 않았습니다. 네. 네. 올해 최고 기온을 보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아주 폭염이 심했지 않습니까? 열대와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졌는데 예. 지난해 가장 기온이 높았던 것이 경북 영천이었습니다. 기온이 39.6도까지 올랐고요. 서울도 36.6도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폭염이 이어졌던 특징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경북 경주가 지난주에 39.7도까지 올랐습니다. 예. 서울은 40도 넘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40도 넘을 것으로 우려가 됐습니다만 예, 그 아직은 뭐그 39.7도에서 기록은- 머물렀는데요. 예. 서울은 34.6도. 벌써 7월인데도 이 정도 기온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장마가 끝나고 난 다음에 8월 전반까지는 40도 가까이 오르는 폭염, 지난해 못지않은 굉장히 강력한 폭염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학재난팀 김진두 팀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